새롭게 시작하는 용기가 나를 살립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곡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말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너무 늦은 걸까요? 새로 시작하기엔 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걸까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셨는지를.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저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멈춰선 시간 속에서 그분은 30년 넘게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자신의 꿈은 서랍 깊숙이 접어두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요리를 참 좋아하셨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즐거움은 점점 의무가 되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열정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다 자라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남은 집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요리감저 포스터를 보게 되었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요리 수업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늙은이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결국 그분은 그날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감옥.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새로운 도전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우리 세대는 이미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힌다는 뜻일까요? 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이제 80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50 중반이라면 아직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60이라 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그저 과거의 연장선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것을 배워봤자 젊은 사람들만큼 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목적이 남과의 경쟁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이유는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뜨거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로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 남성분은 65의 나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 속에서 우연히 그림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작은 전시회를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고. 화실에 있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만 할아버지 같아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는 순간만큼은 나이도 과거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자신만 남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은 56의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때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분은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곧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 젊은 학우들과 토론하며 다른 관점을 나누는 기쁨, 그 모든 것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변화의 순간. 다시 처음 전화하셨던 그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결국 용기를 내셨습니다. 문화센터 요리 수업에 등록하셨습니다. 첫날 가시는 길에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같은 두려움을 안고 왔지만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장을 꿈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첫 수업에서 만든 요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살아있다는 감각,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은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리셨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수업에서 배운 요리를 집에서도 만들어 보십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메뉴를 대접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전화하셨던 때 불안하고 망설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엉게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몇 살이면 이래야 하고 몇 살이면 저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만든 틀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7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분이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마라톤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50 중반에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새로운 배움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배움은 때로 조급합니다.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배움은 다릅니다.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뇌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뇌 속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젊은 시절에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서 10년 후 뿌듯함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시작은 작아도 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한 권 사보는 것, 관련 동호회 모임을 찾아보는 것, 온라인 강의를 하나 신청해보는 것,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에게 뒤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변의 시선에 대하여.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과 자신의 진심을 따르는 삶, 둘 중 어떤 것이 더 후회 없는 삶일까요?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반대하고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부러워하고 응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분은 60의 나이에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나이 들어 무리한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산을 오르며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하나둘 함께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시작이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시작의 의미.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성장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많은 중년과 노년의 분들이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이미 인생의 정점을 지나왔고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생각.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개의 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이